지난 7월 10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즉 메이데이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죠 지금. 이게 말도 안. 그러면 진즉부터 말을 해줘야죠. 이렇다는 것을. 5월달에 끌었어요. 5월에 얼마 안 하셨네요. 아니죠. 전주시로부터 14년 동안 위탁을 받아 이곳을 운영하던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는 아예 회원들과 연락도 끊은 채 공개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연락이 닿은 건 전주완주 지부의 상급기관인 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였습니다. 업체들이 좀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불거진 전주 메이데이 사태로 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을 했고 위탁 운영기관이 노총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느낀 충격은 다른 사태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을 둘러싼 장단점과 갈등,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10일 메이데이가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헬스장과 사우나를 이용하던 많은 회원들이 잇따라 메이데이로 몰려왔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보관하던 자신들의 물품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돈은 어디서 한 푼 했는데? 돈을 함부로 할 적 없지. 사람 못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가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무상 위탁자로 선정된 건 지난 2005년입니다. 51억 원을 들여 만든 이 건물은 3년마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한국노총 말고는 수탁 의사를 밝힌 곳이 없어서 사실상 한국노총이 지난 14년 동안 독점으로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 그리고 복지관의 시설 개선 등을 모두 수탁자가 떠맡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경우 처음에는 사우나와 헬스장이 꽤 수익을 낼 정도로 잘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주변에 새로운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근로자 복지관은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근로자 복지관이 사우나 대신 스크린 골프 등으로 업종 변경을 요청했지만 전주시가 공익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익이 급감해 연간 적자를 호소하던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는 아무런 보상책도 발표하지 않은 채 14년 동안 운영하던 복지관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회비 환불을 전주시에게 알아보라고 안내해 무책임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랑 더 믿으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겠죠. 노조가 적어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 같이 부도내고 말하는 주랭랑 친다는 생각을 안 치.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복지관 근로자와 회원, 그리고 보증금이 떼일 임차인을 포함해 모두 640여 명이 7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자 복지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전주시가 피해 보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할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만으로 전주시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수 구원의 5분 발언 자료를 보면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난 2012년에 수익금 10%를 유지 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3년에는 재위탁을 금지한 협약을 깨고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가 사우나와 피부관리 등 7명의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검찰에
한국노총 지부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5월에는 1억 6천만 원의 공과금을 체납해 갑자기 복지관 일부 시설의 문을 닫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전주시가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이번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추산되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헬스장과 사우나 회원 620명은 각각 수십만 원씩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피부관리와 이발소, 매점 명목으로 사무실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 7명은 최고 6천만 원을 맡기는 등 모두 1억 1,7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을 보고 간 거지. 그리고 또 시에서 이게 시 건물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있었지. 그 시민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연대가 2012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준 거잖아요. 그 한국노총에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거였고 2017년도 또 이러한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전주시는 앞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용역을 발주해 올 연말까지 개선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640여 명의 피해자들이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를 상대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일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전주시의 민간 위탁을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청소행정의 민간 위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일부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을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최종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을 한 환경미화원 직원 100여 명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벌써 6달이 넘어갑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청소행정의 민간 위탁을 없애는 대신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미화원은 직접 고용인 직영과 민간 위탁 2개로 나뉩니다. 전주시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은 204명이고 12개 회사로 나뉘어 민간 위탁된 환경미화원은 407명으로 직접 고용된 인원의 2배가량입니다.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직접 고용된 미화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자신들의 급여가 30%가량 적다고 불만입니다. 휴가와 산재 처리 같은 복지 차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지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단적으로 명절 같은 경우도 미화원들은 이틀 쉬고 저희들은 하루. 이게 같이 일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데 직접 고용했다고 해서 누구는 이틀 쉬고 우리는 하루 쉬고 이건 아니잖아요. 차별이잖아요. 이건.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서 1단계로 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와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시청사 내에서 청소를 하거나 2단계로 시청 출연기관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처럼 3단계 전환 과정인 민간위탁 관련 사업장인데 정부가 이들을 직접 채용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직논의 필요 사무 선정을 6월 말에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이 포함이 됐고요. 개별 기관에서 민간 위탁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제 직접 수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거를 이제 10월 달에 저희 비정규직 TF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고용부 차관님 지지를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주라고 보고를 하면은 거기 그 관계부처들 참여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한번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12월 달에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한 정부 지침이 오는 12월쯤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지침이 나오면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즉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전주시의 의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주시가 청소 민간위탁을 중단하면 민간위탁을 대행하는 회사에게 운영비 몫으로 지원되는 1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4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면 한 해 100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산을 투여하면 충분히 직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말이죠. 제 입장에서. 한 해 100억이면. 전주시는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직영미화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직영으로 바뀔 경우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대우, 같은 동일노동을 지급하면 파업할 이유가 없죠.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달라고 지금 파업하는 거죠. 되면은 그 파업할 이유가 없죠. 취재팀은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해 전주시의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전주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입장을 밝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타이밍 좀만 늦춰주세요. 내부적으로 부서도 정해져야 되고 국이 계획에서 총괄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는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최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물의를 일으키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이를 직영으로 바꾸라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왜 이런 논란 속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최근 논란이 된 청소 민간위탁을 포함하면 전주시의 민간위탁 대행 사무는 87개에 예산은 636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서 공개 경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런 민간위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어떤 위탁 그 취지가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보다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민간위탁 수탁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최명희 문학관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4년째 혼불 기념사업회가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사업 정기 평가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4명의 많지 않은 직원들이 소설 혼불의 한 장면처럼 유점으로 새 운세를 점쳐보기, 서체 따라쓰기, 1년 뒤에 나에게 편지 쓰기 등 아기자기하고 추억에 남을 만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학인들을 조금 더 쉽게 섭외하고 또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기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명희 문학관이 전주시로부터 지원받는 한 해 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도 잘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반응을 얻는 민간 위탁 사례와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탁기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위탁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수탁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나쁜 수탁업체에게 과감히 페널티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전주시 정기평가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최명희 문학관의 경우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부터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6,50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나 또는 기본 운영비를 하고 나면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북도나 또는 문화관광부나 또 기타 축제들이나 뭐 이런 데들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재정 지원을 받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은 수탁기관에게 엄한 벌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정기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과감하게 위탁 해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위탁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중간에 그 협약을 해지해서 그 사무를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해오는 것이 이제 해지라고 보는 거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문제가 있어서 해지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기평가를 받는 50여 개 시설과 달리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15곳의 민간위탁 수탁업체는 아예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수탁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독립체산제 구조 때문에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15개 시설의 위탁업체는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갑자기 문을 닫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즉 메이데이는 독립체산제였습니다. 독립체산제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독립체산제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그 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후에 문제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그 시설 자체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 계속적인 피해가 난다고 하면 독립체산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내용이 서로 엇비슷한 만큼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면 민간위탁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의 상호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평가 자료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는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나 적합한 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수탁사업의 특히 지역 간 비교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걸 말합니다. 잘 운영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절감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기관이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하면 가장 중요한 공공성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진 뒤 이후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나 감독을 통해 수탁기관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이를 게을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